5장 2절 특성 방정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성 방정식은 다른 교재에서는 고유 방정식이라고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 용어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 방정식을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는 앞에 3장에서 공부했던 행렬식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행렬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예제 1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5장 1절에서도 이와 같은 정사각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절에서는 행렬식을 이용해서 고유값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고유값이라는 개념 자체는 ax = 람다x를 만족하는 이때 x가 0이 아닌 이걸 만족하는 0이 아닌 해가 있을 때 이 람다를 주어진 행렬 a의 고유값이라 얘기를 하고, 람다가 결정되면 이 등호를 만족하는 0이 아닌 해 x를 고유 벡터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방정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a-람다이 x = 0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렬의 곱은 교환은 안 돼도 분배는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우변을 좌변을 넘기고 여기다 단행렬 곱한 다음에 x를 묶어내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이 방정식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 우변형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식은 x가 0이 아닌 해를 찾는 것이 목적이니까 당연히 얘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변형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0이 아닌 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가 비가역 행렬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역이면 x가 0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앞에 3장에서 행렬식 단을 공부하면서 어떤 정사각행렬이 가역행렬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명제가 되는 비가역행렬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행렬식이 0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비가역행렬이니까 요 행렬의 행렬식이 0이기만 하면 충분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디터미넌트 a-람다이 = 0. 자, 이걸 만족하기만 하면 충분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절의 제목이 바로 특성 방정식인데요. 우리가 곧 배우겠습니다만 이 방정식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유 방정식이라고도 말을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정식의 왼쪽을 곧 뒤에 가서 또 배웁니다만 특성 다항식 또는 다른 말로 고유 다항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 절의 학습 주제입니다. 고유값을 구할 때 이와 같은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문은 자, 요 방법대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 설명되는 것처럼 a-람다이라는 행렬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람다이 앞절에서도 얘기했었죠.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서 만든 행렬이에요. 주대각선 2에서 람다를 빼고 마이너스 6에서 람다를 빼고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a-람다이라는 행렬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렬의 행렬식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행렬식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렇게 반듯하게 줄을 그어서 표시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할 때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차나 또는 3차 행렬의 행렬식은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내 보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이렇게 가로 닫겠습니다. 자, 이제 사라스 방법으로 2차 행렬식은 x자 모양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여기다 곱하겠습니다. 람다 마이너스 2, 람다 플러스 6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니까 마이너스 9가 됐고요. 정도를 하겠습니다. 전개하니까 람다의 제곱 플러스 4람다 그리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1 이와 같이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됐죠. 람다 마이너스 3과 람다 플러스 7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이제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니까 람다거나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람다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면 충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예제 1번 푼 것처럼 주어진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는 것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람다를 찾는 방법과 같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절의 학습 주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특성 방정식은 이제 행렬식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복습한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정의하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3장 2절에서 우리는 행렬식의 다음 같은 정의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A가 n차 정사각형렬이고 U는 행교체를 하거나 행교환을 해서 만든
사다리꼴 행렬을 말합니다. 여기서 행교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3장에서 공부할 때 뭘 했었냐면 어느 한 행에 영이 아닌 상수배를 해서 다른 행과 더하거나 또는 빼서 만든 새로운 행렬의 행렬식의 값은 원래 행렬식 값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특정 행을 싹 바꿔버리는 거 있죠. 한 행에 영이 아닌 상수배에서 다른 행과 더해서 특정 행을 싹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행교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행교환은 말 그대로 임의의 두 행을 교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교체라거나 행교환을 하는데요. 이때 스칼라배를 하는 것은 제외를 합니다. 상수배를 하게 되면 행렬식 값이 전체 상수배가 돼가지고 값이 크게 달라지니까 그 행교체나 행교환만 갖고 디터미넌트를 다음같이 정의하려고 합니다. 행교체를 했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의 몇 승을 곱할 필요가 없지만 행교환을 하게 되는 순간에 원래 주어졌던 행렬식 값과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교환할 때마다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행교체나 행교환을 해서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 갑니다. 즉 상삼각행렬 형태로 계속 만들어 가요. 이렇게 했을 때 주대각선 성분들이 바로 추축 원소가 되는데요. 그 추축 원소들의 곱에다가 행 교환할 때마다 부가 반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의 그 교환의 횟수를 R번이라 했어요. R은 교환하는 횟수라 한다면은 그 마이너스 1의 R승을 곱하면 됩니다라는 것이 앞에서 배웠어요. 주어진 행렬이 가역 행렬이라면 그렇게 되고요. 비가역 행렬이라면 당연히 0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앞에서 배웠던 행렬식에 관한 정의였어요. 3장 2절 복수 삼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문제부터 연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특성 방정식, 특성 다항식이라는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2번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의 값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제 2번. 자, 이 행렬의 행렬식 값은 행렬식 값을 이렇게 행렬식을 계산할 때 이렇게 반듯하게 줄을 그어서 표시하거든요. 자, 이제 1, 5, 0, 그 다음에 2, 4,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0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행렬의 행렬식의 값을 계산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은 자, 이제 여기에 추축, 여기에 추축이 들어있는 원소, 이 아래가 0이 되게끔 우리가 행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1, 5, 0에다가 다음 같은 연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교체를 시도를 할 거예요. 자, 여기를 0을 만들어서 싹 바꿀 생각이거든요. 여기 세 번째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행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 자, 이제 한 행에 0이 하는 상수배에서 다른 행과 더해서 만든 새로운 행렬식의 값은 원래 행렬식 값과 같거든요. 자, 그래서 행을 두 번째를 아예 바꿔버리겠습니다. 1행에 마이너스 2배를 합니다. 1행에 마이너스 2배를 해서 2행과 더하겠다는 얘기고 그 최종 결과 2행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추축이 되는 요 원소 아래가 0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아래값보다 크지요.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비례하죠. 그러면 우리가 행 교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나 순서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행 교환하는 횟수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행을 교환하겠습니다. 이제 2행과 3행을 교환합니다. 2행과 3행을 교환하겠습니다. 교환을 한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1행은 그대로 놔둡니다. 1, 5, 0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자리 바꿨으니까 0, 마이너스 0이 되고요. 여기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행교환한 것은 작은 게 위로 가고 큰 게 아래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아직 사다리꼴이 아니잖아요. 사다리꼴이 되려면 이렇게 추축 아래가 0이 되게끔 계속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요 아래가 0이 나오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다 마이너스 3배를 해서 3행에다 더하면 되겠군요. 2행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해가지고 3행에다 더하면 돼요. 우리가 3행을 바꿔볼 생각이거든요. 자, 이제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니까 여기가 0이 됐죠?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보다시피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행렬의 모양이 사다리꼴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추축은 얘네들을 말합니다. 이 대각선 성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의 값은 마저 계산하죠. 자, 이제 여기 써 있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다리권 행렬의 추측들의 곱을 계산하라는 얘기는 여기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곱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마이너스 1을 행교하는 횟수만큼을 거듭적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행교환을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1승이에요. 수학에서 마이너스 1의 n승꼴은요 항상 부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지수가 짝수면 부가 플러스, 지수가 홀수면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다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 값을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3장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 정의가 나와 있고요. 저자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행렬식을 다시 복습 삼아 표현을 다시 해놓은 것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행렬식이 계산이 됐고요. 그럼 이 행렬식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다음 같은 어떤 행렬이 가역행렬, 즉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같은 두 개를 더 추가를 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우선은 A 행렬식이 0이 아니면 가역행렬이라는 거 이해됐죠? A 행렬식이 0이면 비가역행렬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절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앞절에서 만약에 고유값에 0이 들어있으면 그 행렬은 비가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가 가역행렬이 되려면 고유값에 0이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 0은 A의 고유값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가역이 된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같은 성질은 또 역시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 3장 3절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행렬이 3x3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1열의 벡터를 A1 벡터라 한 거고요. 여기 A1, A2, A3는 각각 10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제2열을 A2 벡터라고 제3열을 A3 벡터라고 놨을 때, 자, 이렇게 놨을 때 얘네들이 다 제로 벡터는 아니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만약에 1차 독립이라면 A1, A2, A3가 서로 간에 1차 독립이라면 A의 행렬식은 0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종속이라면 얘네들이 만약에 서로 간에 이렇게 비례하거나 막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1차 종속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선형 종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종속이 되면은 그러면 A는 이 행렬 A는 비가역 행렬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3x3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만약에 A1, A2, A3 세 개의 열벡터들을 표시해 놓고요. 행렬식을 계산한 것이 0이 아니면 이 행렬식이 0이 아니면은 평행매치의 부피를 나타낸다는 건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얘는 가역 행렬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행렬식이 0이면 그때는 얘는 비가역 행렬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미 3장 3절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행렬식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 역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질들이 곧 뒤에 가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이쯤에서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책에다 기술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볼까요? 가역이라는 것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맞는 말이고요. 고병하는 행렬식은 각각의 행렬식이 곱과 같다. 우리 앞에 3장 2절에서 이거 증명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즈라는 기억나죠? A 트랜스포즈의 행렬식은 A 행렬식 값과 같다는 것. 그리고 상삼각행렬이거나 하삼각행렬을 통틀어서 삼각행렬이 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대각행렬, 주대각선 성분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삼각행렬, 하삼각행렬, 대각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주대각선 성분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렬식의 그 기본 행렬산 세 가지 연산을 적용을 해볼까요? 한 행에 영위하는 상수별에서 다른 행과 더해서 만든 새로운 행렬의 행렬식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임의 두 행을 교환하면 부가 반대가 된다는 것. 부가 반대가 돼요. 그리고 한 행에 영위하는 상수별에서 만든 새로운 행렬의 행렬식은 원래 주어졌던 행렬식 값의 상수배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행렬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일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원론적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행렬식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다시 복습을 했으니까 다음 같은 특성방정식 또는 다른 말로 고유방정식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용어를 약속하고 이제 성질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A가 정사각 행렬이었을 때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이 X가 0이 아닌 해가 존재한다면 이 람다를 고유값이라 얘기를 했었고 그걸 다시 풀어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앞에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A-람다 행렬식을 0이라 놓고 풀면은 고유값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방정식이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방정식은 바로 이 고유값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라서 다른 책에서 또는 다른 저자는 고유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레이는 이 방정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그냥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서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같은 말로 사용하겠습니다. 고유 방정식, 특성 방정식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의 왼쪽 편이 있죠. 요거는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인데요.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내림차수로 쓰게 되면은 람다에 관한 다항식이 나옵니다. 앞서 예제 1번은 행렬 A가 2차 정사각행렬이었기 때문에 람다에 관한 2차 다항식으로 나옵니다. 그걸 0이라 놓고 푸니까 이거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왼쪽, 등호 왼쪽에 있는 요 식을 우리는 앞으로 특성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고유 다항식이라고도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됐죠? 수학에서 이퀄형이면 무조건 다 방정식이라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유 다항식이 들어있는 방정식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고유 방정식이라 말한 거예요. 또는 고유 방정식이 들어있는 고유 다항식이 들어있는 고유 방정식 이해됐죠? 또는 특성 다항식이 들어있는 특성 방정식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퀄형이니까 방정식, 이퀄형을 빼버리면 다항식이라고 말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제 이 람다가 주어진 n차 정사각형렬의 고유값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이 람다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겁니다라는 얘기, 당연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제 1번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행렬의 특성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행렬의 모양을 잘 보세요. 상삼각행렬이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죠. 상삼각행렬의 행렬식은 주대각선 성분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A의 행렬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A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행렬의 특성 방정식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A가 주어졌을 때 특성 방정식은 이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행렬이 규모가 큰 4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자, 이제 예제 3번에 이 행렬에 A-람다-I라는 자, 요 고유 다항식이라 불려지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었죠. A-람다는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뺀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O-람다, 3-람다, 그리고 O-람다, 그리고 1-람다 이와 같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0, 0, 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6,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A-람다의 행렬식은 얘가 0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게 상삼각행렬이잖아요. 상삼각행렬의 행렬식을 앞서도 얘기했었죠. 주대각선을 다 곱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O-람다 저자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미리 그 복수삼 앞에서 설명했던 거거든요. 3-람다, 1-람다 이퀄 0이 돼야 됩니다. 이때 요 방정식의 좌측을 특성 다항식, 이 전체 방정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특성 방정식을 구하라, 이게 특성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전개하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떤 거는 거듭 제곱이 있고요. 제곱이고 어떤 거는 1승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이런 거에다 명칭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중복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해서는 대수적 중복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수적 중복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는 그냥 앞뒤 문명을 통해서 뒤에 가면 기하적 중복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구별이 되게끔 대수적 중복도, 기하적 중복도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구별하려고 합니다만은 특별하게 이제 기하적 중복도를 다루지 않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중복도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중복도 또는 정확하게 대수적 중복도란 것은 인수분해했을 때 거듭 제곱의 숫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람다 이퀄 5라는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는 2라고 말하면 되고요. 람다 이퀄 3의 대수적 중복도는 1, 람다 이퀄 1의 대수적 중복도는 1이다 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고유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수적 중복도란 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성다항식은 아까 다 설명했었던 내용입니다. 방정식의 왼쪽을 특성다항식 또는 고유다항식이라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수적 중복도라는 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예제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6차 정사각형률의 특성다항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면은 그러면 고유값과 중복도를 각각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4번의 문제를 여기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잘 보면 람다의 4승이 공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람다의 4승을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람다의 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4람다 그리고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돼요. 특성다항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요거 인수분해 되지요. 람다의 4승, 람다 마이너스 6, 람다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를 더하니까는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람다에 관한 6차 다항식을 얻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특성다항식이에요. 고유값과 그들의 중복도를 찾아보세요는 얘기인데요. 고유값은 특성 방정식의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퀄 0이라 놓고 풀 거예요. 따라서 고유값은 람다 이퀄 0인데요. 얘의 중복도는 2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람다 0일 때 중복도는 2가 아니라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복도는 4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 이퀄 6이 있고요. 람다 이퀄 6과 람다 이퀄 마이너스 2가 있어요. 람다 이퀄 6, 람다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거듭조합이 일수니까 얘네들의 중복도는 각각 1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고유값을 구해보니까 0, 6, 마이너스 2가 있었고요. 0, 6, 마이너스 2, 그리고 0의 중복도는 4, 그리고 6의 중복도는 1, 마이너스 2의 중복도는 1, 이와 같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도를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용어를 하나 다루려고 합니다. 이 닮음은 뒤에 가서도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 절에서도 이 용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닮음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A하고 B가 둘 다 똑같은 N차 정사각행렬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A에다가 어떤 행렬 A에다 왼쪽에다 가역행렬 P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P는 당연히 가역행렬이어야 돼요. 왼쪽에다 P 인버스, 오른쪽에다 P를 곱해서 막 계산했더니 이 행렬이 B가 나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곧 뭐와 동치가 되냐면 왼쪽에다 P, 오른쪽에다 P 인버스를 순차적으로 계산하면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이니까 좌변 A만 남을 것이고 왼쪽에다 P, 오른쪽에다 P 인버스라면 P, B의 P 인버스 이 말과 동치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A는 B와 닮았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닮은 행렬이 되기 위한 정의가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는 A와 B는 닮았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뭘 또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문자를 바꿔보려고 해요. 자, 이제 여기에서 P 여기 써 있는 것처럼 Q가 P 인버스, 이제 즉 쉽게 말해서 P 인버스를 Q라 놓는다면은 얘는 인버스의 인버스잖아요. 그러니까 Q 인버스, 왼쪽에다 Q 인버스 B, P 인버스를 Q라 놨으니까 Q. 자, 이 값을 우리가 이제 A라고 놓은 거죠. 이거 보세요. Q 인버스 BQ를 자, 이렇게 A라 놓은 거예요. 자, 요거를 요 왼쪽 가서 써볼게요. 요거를 먼저 쓰고 A를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가운데가 B예요. 여기 P 대신에 Q 인버스, 그 다음에 B, Q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될 때 A는 B와 닮았다 또는 그냥 얘는 B는 A와 닮았다라는데 결국은 이 말이 이 말이고 이렇게 되는 게 문자만 바꿔서 생각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 간에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A는 B와 닮았다라고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A와 B는 닮았다는 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알 수 있듯이 A를 이렇게 P 인버스 A P로 변환시키는 이런 일종의 변환을 닮은 변환이라 말을 하겠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닮은 변환 뒤에 가서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뜻을 알아두세요. A를 P 인버스 A P로 바꾸는 과정을 닮은 변환을 한다라고 표현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이런 닮은 변환을 다루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 별 표시해 놓을까요? 자, 이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차 정사각형렬 A와 B가 닮았다면 그들은 같은 특성 다항식과 같은 고유값 그리고 같은 중복도까지 같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A하고 B가 닮았다는 것은 이걸 만족할 때를 말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 또는 이렇게 될 때 같은 말이에요. A하고 B가 서로 닮았다는 말은 이런 뜻인데요. 자, 이때 얘네들은 그러면 A하고 B는 서로 간에 같은 특성 다항식이 나타나고 그래서 같은 고유값을 갖게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대수적 중복도까지도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특성 다항식 이퀄 0을 놓고 풀면 고유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B-람다의 행렬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디터미넌트 B-람다를 계산하기 위해서 B 대신에 이걸 바꿔놓겠습니다. 서로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P 인버스 AP 마이너스 람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P 인버스 P, P 인버스 P가 곧 단위행렬이 되잖아요. 또한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P 인버스 A 마이너스 람다 E의 P. 자,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해 보세요. 자, 이제 분별하는 거죠. P 인버스 AP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니까 람다 그리고 람다 바깥으로 나가고 P 인버스 P가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얘네들은 다 똑같은 N차 정사각형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복습 삼아 살펴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A하고 B가 동시에 둘 다 N차 정사각형렬했을 때 곱에 관한 행렬식은 각각의 행렬식의 곱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행렬식의 곱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P 인버스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 그리고 디터미넌트 P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전부 다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교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P 인버스 디터미넌트 P 그리고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예요. 그리고 곱에 관한 행렬식을 따로따로 행렬식에 곱을 할 수 있었다면 반대도 되죠. 각각의 행렬식 곱을 합치는 것을 합쳐서 P 인버스 P의 전체 디터미넌트와 같습니다. A 곱하기 B의 행렬식은 A의 행렬식 곱하기 B의 행렬식이라 했잖아요. 단 A와 B가 같은 차수의 정사각형렬일 때만 성립합니다. 이미 P는 N차라고 얘기를 했고 P가 가역이라 했었으니까 P 인버스도 N차예요. 그래서 이거 가능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보세요.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을 하면 단위행렬이고 단위행렬의 행렬식은 당연히 1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계산해 보니까 고유다항식이 또는 특성다항식이 같아졌잖아요. B에 대한 특성다항식이나 A에 대한 특성다항식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특성다항식을 가져요 라는 거 이해됐죠? 이걸 여기다 놓고 푸는 순간에 특성방정식인데 이거나 이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고유값이 같을 수밖에 없죠. 다항식이 같으니까 중복도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증명이 깔끔하게 됐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두 행렬이 닮았을 때는요 고유값이 같아요. 그러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행렬의 고유값이 같다는 말로 두 행렬이 닮았다라고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책에도 저자가 주의를 해놓고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각별히 신경 쓰기 바라고요. 또한 A하고 B가 닮았다는 말이 A하고 B가 행동등이다라는 말, 행동치가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책에도 이렇게 주의 부분이 있어요. 이 두 행렬은 고유값은 같지만 닮은 행렬은 아니라는 것. 즉 닮았을 때는 고유값이 같지만 고유값이 같다고 해서 닮은 행렬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주의하세요. 그리고 A와 B가 닮았다는 말과 A와 B의 행동등, A가 B와 행동등이다. 그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을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의 마지막 예문을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동적 시스템에 대한 적용이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잘 보면 앞에 파트 1 4장 9절인가요? 그때 여기가 이게 이주 행렬이잖아요. 도시 인구가
시골로 가고 시골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이 통계 조사를 내본 결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이주 행렬이라고 말을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산이 좀 복잡해서 책의 결과를 일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일일이 다 하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앞에서 배웠던 4장 9절에서 배웠던 이주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동적 시스템, 즉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될 때, 자 이제 초기 뭐 도시 인구와 시골 사람, 시골에 도시와 인접되는 어떤 시골이라 할게요. 편의상. 그래서 도시와 시골 인구들이 처음에 요만큼 비율이 있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을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절 끝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은 주어진 행렬에 고유 다항식을 먼저 찾고요. 그로 인해서 고유값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계산 과정은 그냥 결과만 인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고유 다항식 또는 특성 다항식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걸 여기다 놓고 풀면 고유값들이 구해집니다. 당연히 람다가 1이거나 또는 람다가 0.9에 이렇게 나오게,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람다 1일 때 직접 계산한 거예요. 람다 1일 때 고유 벡터를 구하니까 이게 나온다는 것. 자, 이게 람다 1일 때 고유 벡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요 하나만 보이겠습니다. 실제로 그 계산하면 나옵니다. 자, 람다 1일 때 여기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A-람다에서 결국은 람다가 1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람다가 결정되면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고유 벡터가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A-람다이에요. 자, 주대각선에서 2를 뺐다는 얘기군요. 주대각선에서 1을 빼요.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빼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0.05 이와 같이 되고 여기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0.03 이렇게 됩니다. 위는 0.03이고요. 아래는 0.0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XY라 쓰고요. 이게 우리가 관련한 고유 벡터예요. 자, 이제 이 식에서 행렬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두 개 방정식은 똑같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0.05x 하나로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03y =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양변에 100분의 1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5x 마이너스 3y = 0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은 y는 이퀄 그냥 3분의 5x잖아요. 자, 이제 x가 3이면 y가 5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비례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x를 3으로 놓으면 계산해 줄게 정수 형태로 표시하겠습니다. x를 3으로 놓는다면은 이 해에는 x를 3으로 놓으면 y는 5가 됩니다 라는 얘기고, 실제로 여기에 비례하는 모든 것들이 알파는 0이 아닌 적당한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야 비례한다는 거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기울기가 3분의 5가 되는 직선상에 있는 모든 벡터는 전부 다 고유 벡터가 됩니다. 즉 람다가 1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냥 대표적으로 3, 5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람다 0.92라면 여기 0.92i 똑같이 계산을 해요. 그럼 1과 마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이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유값을 찾았고 대응하는 고유 벡터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행렬로부터 이렇게 A 그리고 V1을 계산한 것은 A, V, X 대신에 V1을 쓴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람다 X 대신에 V1. 람다 1이잖아요. 람다 1일 때 V1이었으니까 이렇게 V1 관계를 만족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A, V2는 람다 V2가 되는데 람다가 확인해 보니까 0.92였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초기 인구를 이제 두 개의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1차 결합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V1과 V2는 보다시피 서로 비례하지 않죠? R2 평면상의 기저 역할을 합니다. R2상에서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독립이면 기저 역할을 한다는 거 이미 앞에서 배웠었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기저니까 이들의 1차 결합으로 X절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C1V1, C2V2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V1 열벡터, V2 열벡터잖아요. 이런 열벡터들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V1, V2 그리고 이제 C1, C2 행렬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열벡터로 표시하면 이 말이나 행렬 방정식이나 벡터 방정식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C1, C2를 구하기 위해서 이 행렬이 열벡터인데요. 2x2 매트릭스예요. 역행렬을 계산하면 C1, C2
얘가 V1 열벡터, V2 열벡터의 역행렬을 계산해서 X절을 계산을 해요. 이 계산 결과는 생략할게요. 그거 다 계산해 보니까 그게 이렇게 나왔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 계산하니까 이거 초기 인구였었거든요. 문제에서 주어졌던 도시 인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근교 인구 이렇게 한다면은 0.66, 0.4를 놓고 다 계산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C1이 0.125가 됐고요. C2는 0.25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값들을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동적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X0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였었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계산한 거죠. 자, 이제 A, X0 대신에 이걸 대입합니다. C1V1 플러스 C2V2. 자, 이제 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로부터 상수 바깥으로 나가고 덧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니까 C1AV1 C2AV2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AV1 앞서 계산을 했죠. AV1은 V1이고 AV2는 0.92V2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지워도 되죠. 그걸 여기다 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1 여기가 V1이 되고 AV2는 0.92V2였어요. 그래서 0.92를 앞에다 쓰고 C2V2 이렇게 써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바로 X1이에요. 다시 또 이주 행렬에 의해서 다시 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주기가 1년 단위 또는 분기 단위라 한다면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동적 시스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 그리고 이제 이 계산 결과가 X1이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C1 V1 플러스 0.92 그리고 C2 V2예요. 자, 이제 행렬에 갖고 있는 성질로부터 다시 C1 AV1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0.92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C2도 바깥으로 내보내고 AV2가 됐어요. 그런데 AV1은 V1이고요. AV1은 V1이 됐어요. 그래서 C1 V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V2는 0.92V2예요. 0.92V2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요. 0.92V2니까 0.92 여기도 또 있으니까 C2로 먼저 쓸까요? 0.92 얘를 다시 뒤로 보내서 제곱 그 다음에 V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자, 이제 다시 뭐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라 가정한다면 한 해가 지나니까 이렇게 변하고 또 1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동적 시스템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잘 보면 C1, V1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쪽은 C2 그리고 0.92 한 해가 지나면 1승과 또 한 해가 지나면 2승 이렇게 됐죠. 계속 그러면 K 횟수만큼을 진행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간이 계속 그래서 2주를 반복해요. 시간이 계속 몇 년, 10년, 20년 계속 지나면 0.9의 K 있으니까 극한치하면 0으로 가죠. 그래서 남는 것은 이렇게만 남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앞에 4장 9절에서 충분히 학습했던 내용들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동적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고유값, 고유벡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책의 흐름을 보면 계속 일관성 있게 저자는 우리가 배우는 이 선형대 수학의 이론들이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는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춰놨다면 이 교재는 실용적인 가치를 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실생활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책 잘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고유값, 고유벡터를 이제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까지도 배웠었고요. 이것으로 이제 5장 2절 우리가 특성 방정식에 대해서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서 5장 3절에는 대각화라는 개념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